자, 과제는 먼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강의 들으셔도 되고 강의를 듣고 다시 풀어보셔도 됩니다. 다만 각 주제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색칠하기예요. 색칠하기. 그러면 색칠하기는 왜 배우는 걸까요? 라고 말할 때 곱하기와 더하기랑 나누기랑 빼기, 그럼 경우의 수도 결국 이 네 가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로 이루어졌을 때 뭐를 연습하기 굉장히 좋은 주제냐? 곱하기랑 더하기를 연습하기에 좋은 주제라서 저는 항상 교재 제일 처음에 넣어 놓는 편입니다. 색칠하기는 어떻게 안 푸셨으면 좋겠냐면 처음부터 이렇게 분류해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매의 눈으로 이렇게 딱 찾아서 분류해서 들어가는, 처음 하실 때는 그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결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뭐를 그린다? 머릿속으로 수영도를 그리는 연습을 하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수능을 여러분들은 확통으로 보잖아요. 제가 장단컨대 지금 단원에서 정리가 잘 되어 있으시면 진짜로 날먹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확통하실 때도 남들보다 당연히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있으실 거예요. 자, 색칠하기입니다. 뭐랑 뭐를 연습한다고요? 곱하기랑 더하기. 제가 수업을 간단하게 해줬죠. 근데 곱하기는 언제 하는 게 아니다? 동시에 일어나서 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선생님들이 표현을 살짝 정확하게 하지 못하신 거다. 곱하기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뒤에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동일하면 곱하는 거예요. 그 논리. 더하기는 언제 한다? 경우의 수가 동일하지 않으니까 나눠서 더한다. 자, 그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속도는요, 많이 풀고 구조가 보이면 엄청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저는 빠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쌓아가면 됩니다. 정확하게. 자, 대단한 거 아니니까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해봅시다. 문제 읽으셨죠? 빨, 주, 노 세 가지 색을 이용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자, B와 H는 같은 색을 칠한대요. 당연히 색깔을 정해줘야겠죠. 자, 빨간색이라고 합시다. 자, 저는 가정할게요. 가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뒤에 상황이 동일한데 무엇을 선택하건 동일하니까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상황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해두면 상황을 파악하기 편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나머지 C부터 칠할까요? C는 주황색, 노란색 두 가지를 칠할 수 있는데, 자, 색깔이 노란색이니까 노란색을 칠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D는 선택권이 없어요. 자동으로 주황색이니까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여기도 그냥 주황색으로 결정돼 버려요. 여기는 그냥 뭘로 결정돼 버려요? 노란색으로 결정돼 버려요. 여기까지 자동으로 결정되고 그때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3 곱하기 2인 거죠. 이 3 곱하기 2도 공식이 아니라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수영도로 펼쳐지시면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다. 그럼 이 나머지 뭐예요? A는 노란색만 아니면 되니까 두 가지, E는 노란색만 아니면 되니까 두 가지, 빨간색만 아니면 되니까 두 가지. 곱하기 2에 몇 승 해주시면 됩니까? 3승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공식이 아니라 다시 봐도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문제를 풀었을 때 처음부터 다시 푸는 게 아니라 논리를 중간부터 점검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자, 그걸 기르시면 좋겠다. 자, 7번이에요. 7번. 다음 그림과 같이 나누어진 ABCD 5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4가지 색 중 전부 또는 일부, 이 말도 중요한 말이에요. 뒤에 다시 다룰게요. 색칠하려고 한다. 이렇게 됐어요.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합니다. 제일 많은 것부터 칠하면 되겠죠. B, A, E, D, C 이렇게 칠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곱하기는 뭐라고요? 뒤에 상황이 동일하면 곱하는 거라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하고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저는 색깔은 무조건 무지개 색깔 따라갑니다. 빨주, 노초, 여기 4가지니까 빨주, 노초 이렇게 쓰면 될게요. B에 칠할 수 있는 건 4가지겠죠. 저는 빨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A는 빨간색만 아니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쓰긴 쓰는데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B가 아닌 어떤 색깔. E는 뭐죠? 빨주가 아닌 어떤 색깔. 두 가지죠.
노라고 할까요? D는 빨로가 아닌 어떤 색깔? C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자, 아주 이지하게 해서 답이 12 곱하기 8이니까 96이 답이 되겠네요. 자, 넘어갈게요.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렵냐? 9번, 10번, 11번이 어려워요. 자, 9번부터 해봅시다. 대상을 구분해서 들어가는 거. 그건 나중에 하고요. 여러분 나중에 구조를 이해하시면 왜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지 납득이 되는데 지금은 결대로 따라갑시다. 자, A, B, C, D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많아요? 다 똑같네요. A부터 할까요? A 칠하고 E 칠하고 D, C, B 칠합시다. 물론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어떻게 칠해도. 자, 갑시다. 색깔은 4가지요. 색깔은 4가지. 자, A에 칠합니다. 4가지죠. 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공식이 아니에요. 감도 아닙니다. 논리예요, 논리. A에 뭔가를 칠했어요. 빨간색이라고 합시다. E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죠? 무조건 3가지예요. 무조건 3가지. 왜? 빨간색이 아닌 어떤 색이니까. D에 칠할 수 있는 건 주황색만 아니면 됩니다. 주황색만 아니면 되니까 D에 선택할 수 있는 건 3가지예요. 여기까지 논리 이해됐죠? 근데 말입니다. C에 칠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D만 아니면 되니까 얘도 3가지인데 문제가 살짝 있죠. 왜 문제가 살짝 있다는 생각이 들냐면 마지막에 B를 칠할 때 C가 빨간색이면은 B 입장에선 A랑 C가 아닌 색을 고르면 되는데 C가 빨간색이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3가지지만 C가 빨간색이 아니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2가지잖아요.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C의 선택에 따라 경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곱하기로 풀 수가 없어요. 케이스를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돌아가요. 그럼 C 입장에서는 중요한 건 뭐예요? 나 빨간색이야, 빨간색이 아니야.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C가 빨간색일 수도 있는데 언제는 없냐면 D가 빨간색이면 그렇죠? D가 빨간색일 수도 있으니까 C는 절대로 빨간색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C가 빨간색이냐 빨간색이 아니냐는 D부터 고려를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D에서 케이스를 나눠주셔야 돼요. 내가 말이야 주황색만 아니면 되는데 내가 빨간색이면 얘는 절대 빨간색일 수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얘가 만약에 빨간색이 아니면 얘가 빨간색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B의 선택. 논리 이해되세요? 곱하기는 언제 쓰는 거다? 뒤의 상황이 동일하면 쓰는 거다. 그거를 머릿속으로 계속 수용도로 그리는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 연습이 되면 나중에는 그냥 보고 들어가는데 지금은 따라갑시다. 자, 그럼 D는 뭐라고요? 주황색만 아니면 되는데 빨간색일 경우랑 빨간색이 아닐 경우로 나눠주셔야 돼요. 자, 얘가 빨간색일 경우죠. 자, 그럼 C는 고를 수 있는 게 몇 가지냐? 빨간색만 아니면 되는데 B 입장에서는 빨간색이냐 빨간색이 아니냐만 중요하니까 아무거나 골라도 됩니다. 자, 그럼 얘가 빨간색, 얘는 빨간색이 아닌 색. 그럼 B는 빨간색이랑 빨간색이 아닌 색을 고르면 되니까 무조건 2가지가 되는 거죠. 근데 D가 빨간색이 아닌 거야. D가 빨간색이 아닌 거야. 뭐 노란색인 거야. 이렇게. 그럼 C의 입장에서는 빨간색일 수도 있잖아. 그럼 빨간색이면 B의 선택권은 오케이. 3가지. 빨간색이 아니면 2가지. C가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은 몇 가지였는데 2가지였죠. 빨간색일 경우랑 빨간색이 아닐 경우. 이렇게 나눠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가 빨간색이면 B의 선택권은 3가지가 되지만 빨간색이 아니면 B의 선택권은 2가지가 되더라. 이렇게 풀어주시면 아주 잘 푸셨다. 자, 계산을 마저 해볼게요. 계산해 주시면 4, 7, 14 더하기 6, 20 20 곱하기 12니까 답이 얼마나 되겠어요? 240이 되겠다. 자, 뭔가 느껴지세요? 곱하기는 뒤의 상황이 동일하면 더하기는 상황에 따라 다르면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은 색칠하기 위해서 앞의 선택에 따라 나뉘는 거다. 자, 그 다음 10번을 봐볼까요? 10번 이거 답이 잘못됐어요. 자, 기출문제에서 뽑아온 건데 해설이 잘못됐더라고요.
자, 제가 두 가지로 풀어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저는 어떻게 풀 거냐면, 물론 저는 분류해서 들어가겠지만 그냥 지금 연습하는 범위대로 풀자면 B부터 칠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릴 것 같습니다. 자, B, A, E, F, D, C 이렇게 칠할까요? 자, 해봅시다. 색깔은 몇 가지죠? 5가지입니다. 5가지. 5가지니까 B에 5가지. 경우 동일하죠. 빨. A는 몇 가지죠? A는 4가지예요. A는 4가지. 주. E는 그럼 빨주가 아닌 색깔이어야 되죠. 무조건. 빨주가 아닌 색깔이어야 되니까 뭐 노라고 합시다. 여기서 이제 감이 오죠. F의 선택에 따라서 D의 선택권이 달라져요. F의 선택에 따라서 D의 선택권이 달라진다. 그럼 F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느냐? F는 빨간색이면 D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빨간색만 아니면 되니까 4가지. 빨간색이 아니면 D가 선택할 수 있는 건 3가지. 그러니까 F의 선택에 따라 나눠주셔야 돼요. 1. 빨간색일 경우랑 빨간색이 아닐 경우로 나눠주시면 되죠. 자, 빨빨이면 D는 4가지. C는 뭐예요? B랑 D는 절대로 같은 색일 수 없으니까 3가지. 빨간색이 아니면 D는 얘랑 얘가 아닌 색깔이니까 3가지. C는 어차피 3가지. 자, 저는 이렇게 풀 것 같습니다. 그냥 결대로 풀자면 12, 27, 39. 39 곱하기 얼마죠? 60이잖아요. 자, 그러면 얼마죠? 96, 54, 6, 38, 2340이네요. 자, 요게 답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잘못 푸신 분은 어떻게 생각을 한 거냐? 자, 그것도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분은 이렇게 푸셨습니다. E, F, D, C, B, A. 자, 이렇게 푸셨는데, 이렇게 풀면 여기서 함정이 발동해요. 함정. 우린 그 함정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같이 될 수 있는 거는 5가지. 자, 빨. 저는 언제나 가정합니다. 머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F는 4가지예요. 주. 그쵸. 그럼 D는 빨간색이냐 빨간색이 아니냐에 따라서 C의 선택권은 괜찮은데 B의 선택권에 영향을 주겠는데? 그쵸. 왜냐면 B는 이 3개가 아닌 색깔이어야 되는데 E랑 D가 같은 색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눠주셔야 돼요. D가 빨간색일 경우랑 빨간색이 아닐 경우 이렇게 3가지로 나누는 거죠. 빨간색일 경우랑 빨간색이 아닐 경우를 나눠주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빨간색이잖아요. 그럼 C는 빨간색만 아니면 되고 B 입장에서는 이 2가지 색깔만 아니면 되니까 C가 선택할 수 있는 건 4가지 맞고요. 빨간색만 아니면 되니까. 그 다음에 B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빨간색과 C가 아닌 색이니까 3가지가 됩니다. A는 뭐 얘랑 얘는 어차피 무조건 다른 색이니까 3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D가 만약에 빨간색이 아니면 빨주노라고 할까요? 주황색이 아닌 색깔이어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또 뭐가 중요하냐면 이 C가 빨간색이냐 빨간색이 아니냐로 또 나눠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B는 이 D, C가 아닌 색깔이어야 되는데 E랑 C도 같은 색일 수가 있잖아요. 이 분류를 안 해서 답이 틀어졌다. 그래서 C가 빨간색인 경우랑 빨간색이 아닌 경우로 나눠주셔야 돼요. 빨간색이면 빨빨 노니까 B가 칠할 수 있는 거 3가지 이렇게 되는데 빨간색이 아니라 빨주 노 초 이렇게 돼버리면 B가 선택할 수 있는 게 2가지가 됩니다. 단 A가 선택할 수 있는 건 3가지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와야 됩니다. 논리 이해되세요? 자, 계산해보면 20이고요. 얘는 94, 36 더하기 92, 18, 9, 27, 3, 81. 자, 더하면 얼마죠? 117 곱하기 20. 2200, 140, 2340. 해서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자, 색칠하기에서 연습하셔야 되는 건 경우의 수의 가장 기본, 곱하기랑 더하기를 이해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뭐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수가 되면 이렇게 푸나 분류해서 푸나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더 복잡한 문제로 가면 그림이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림이 애초에 이렇게 더 한 8개, 10개 이렇게 나눠져 있을 경우에는 분류를 하고 들어가냐 안 하고 들어가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같은 색이냐 다른 색이냐가 중요하겠는데 라고 이제 생각하고 들어가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5개의 영역에 서로 다른 4가지 색을 사용하는 경우예요. 근데 이번에는 모두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자, 얘를 푸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영역은 5개인데 색깔은 4개야? 그럼 어딘가는 같은 색을 칠해야 되지 않아? 그럼 어디에 같은 색을 칠할까? 약간 분할 분배 혹은 자리 정하기 느낌으로 푸는 거죠. 그래서 같은 색을 칠할 수 있는 게 A는 안 되고 BD에 같은 색을 칠하거나 그렇죠? B2에 같은 색을 칠하거나 아니면 C에 같은 색을 칠하거나. 그럼 이렇게 같은 색을 칠하자. 그럼 B랑 D는 같은 색이야. 경우 3가지. 셋 중에 하나 고르고 그럼 영역도 4개, 색깔도 4개니까 곱하기 400. 이렇게 해서 24 곱하기 3 해줘서 72.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일단 칠한 다음에 4가지 색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해 주셔도 돼요. 여기서는 2가지 색으로 칠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칠한 다음에 3가지 색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일단 칠하자. 일단 칠하는 경우는 A, B, C, D, E예요. 칠해볼까요? 4, 3, 이건 뭐 이지하죠. 2.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빼주는 겁니다. 빼주는데 주의하셔야 될 게 먼저 색깔을 정해주셔야 돼요. 색깔. 왜냐하면 3가지 색을 먼저 정해줘야 돼요. 사시삼. 자, 이게 뭐죠? 색깔 정해주는 겁니다. 색깔 정해주고 자, 이제 A부터 칠할게요. A에 칠할 수 있는 건 3가지, 2가지, 1가지. 색깔 다 썼죠. 3, 2, 1 색깔 다 썼어요. 2가지만으로는 쟤를 칠할 수 없으니까 나머지는 1 곱하기 1 곱하기 1이 되겠어요. 그렇죠? A, B, C, D. A, B, C, D. 그럼 계산해 주시면 96에서 24 빼니까 72. 똑같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색칠하기예요. 여러분들 색칠하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한다? 칠하고 이게 아니라 곱하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세우셔야 된다. 곱하기는 뭐다? 뒤의 상황이 동일하면 쓰는 거다. 그럼 곱하기를 언제 못 쓴다? 뒤의 상황이 앞의 선택에 따라 다른 경우의 수가 나오게 만들면 못 쓴다. 그럼 어떻게 하냐? 분류해서 푼다. 그럼 그 분류할지 안 분류할지는 어떻게 하냐? 머릿속으로 수영도를 그려본다. 자, 논리 이해되시죠? 자, 연습 잘 해오시고요. 만약에 모르는 문제가 있으시면 저한테 카톡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고생하셨어요.